AA 코리아라는 유엔 산하기관이 있는데 네. 금융교육을 가르치는 유엔의 공식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에는 얘네가 안 들어와 있는데, 왜냐면 원장님도 고등학교 때 미적분 배우셨죠? 무조건이요? 미적분. 무조건. 아, 네.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도 기억 안 나고. 미적분을 진짜요? 일상생활에 써먹은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써먹지. 어.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다 미적분을 배워요. 외국은 안 배웁니다. 대학 가서 배워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 파이낸스를 배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미적분은 몰라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 거스름돈만 잘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근데 파이낸스를 배워놓으면 삶이 되게 편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고등학교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배우는 후진국에 무료로 경제교육을 가르쳐주는 기관이 JA 코리아라는 주니어 어치브먼트 코리아.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가는데 네.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강남은 애들이 금리나 주식을 알더라고요.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거실에서 부모가 대화를 나누는 걸 들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보 오늘 삼성 올랐어? 아 이거 떨어졌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역을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강북은 소위 힘든 지역의 학교를 가면 전혀 몰라요. 그 이유는 부모가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요. 또 엄마가 주식을 하지 않는데 아이한테 가르칠 수 없어요.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큰 돈이 아니어도 전자 한 주에 8만 원밖에 안 하니까. 아, 그쵸. 하나라도 사놓고 일단 주식이라는 게 오르고 내린다는 것부터 가르치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 딸은 네.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들은 3학년이라면서. 아니요, 성향이니까 애 성향을 네.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은 주식 가르쳤더니 예를 들어 용돈을 뭐 세뱃돈을 50만 원 받았어요. 네. 그러면 쓰고 싶잖아요, 남자니까. 그쵸. 근데 저한테 아빠나 10만 원 뭐 게임팩을 사고 40만 원은 주식 계좌에 넣어서 불려줘 이렇게 얘기해요. 불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용돈이 많아지니까. 소비를 절제하는 거죠. 그 어린 놈이. 근데 우리 딸은 주식을 안 해요. 마이너스 되는 걸 보는 게 되게 싫은가 봐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 걔 성향이. 그러면 저는 자식이지만 성향을 파악하는 거죠. 아, 얘는 안전지향적인 애구나. 모든 사람이 주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아들과 딸의 돈을 대하는 성향을 아는 거죠. 우리 아들은 약간 공격적이고 못 먹어도 고하는 스타일인 거고, 우리 딸은 한 푼이라도 잃으면 안 되는 스타일. 은행에도 돈 받기 싫어요, 우리 딸은. 은행은 언니가 가져가면 어떡하냐.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돼지 저금통인 거예요. 아, 귀엽다. 네, 그러니까 애 성향인 거예요. 타고난 성향. 내 자식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애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 좋잖아요, 거실에서. 맞아요. 네. 그래도 되게 빠르다.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인데. 네, 되게 늦은 거 생각합니다. 제가 돈이 진짜요? 없어갖고. 네, 그래서 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네. 300 이상 있다. 네. 그러면 아이 계좌에 돈을 넣고 그냥 증여신고를 해버리세요. 미성년자 1,500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2.5까지. 증여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300이 900이 되면, 예를 들면 다 애들 거잖아요. 네, 증여를 그러니까 해버리세요. 어려서부터 이런 경제를 스스로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쵸.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걔네들을 평생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아내랑 싸우긴 하는데 전 사교육을 별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실 줄 알았어. 왜냐면 본인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애들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서울대를 갔는데 야, 너는 그냥 아빠처럼 공부를 하면 요 정도는 해야 하는데 약간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 턱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너 이거 왜 안 좋아하지? 이럴 수 있지 않아? 해봤기 때문에 더 제 친구들 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애들도 잘해야지 라는 타입이 있고, 저처럼 공부를 해서 후회하진 않는데 야, 이 사람 공부는 다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되게 많아요. 왜냐면 원래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산다. 그쵸. 이런 게 다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교육 방식의 패턴이니까. 이제 저희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직업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직업에 귀천이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직업, 좀 고생하는 직업, 흔히 말하는 사자 되는 직업. 그래서 그 직업을 갖는 것만으로 인생의 좀 성공이 보장돼요. 실제로 그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성이고 뭐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난 적성이 안 맞아. 그래도 의사가 되고, 그래도 판사가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직업이든 이제 변호사도 판사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실을 통과해서 만약에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 경쟁인 거예요. 그럼 이제 변호사가 잘 되려면
공부도 더 해야 되고 그러려면 밤도 새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적성이 맞지 않는 일에 진심을 다할 수 없어요. 사람. 저도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네. 재밌어 해야지만 그 직업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근데 옛날에는 그 말이 안 맞았다는 걸 인정해요. 옛날에 적성을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었다고 봐요. 옛날에는 적성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을 골라서 엄마 아빠 말 듣는 게 좋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똑같이 우리 애들한테 야 넌 적성과 상관없이 판검사 되라. 전 이거 맞지 않다고. 그냥 애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시키는 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건 그래.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밤을 셀 수 있거든요.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아무래도 내가 적성이 맞지 않고 즐거워하지 그쵸. 않는데 이 일을 위해 밤을 새고 몇 날 며칠 노동을 하면 아니,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1등이 될 수 없죠. 근데 내가 이걸 즐기고 좋아해서 내가 오늘 밤새는데 난 재밌었어 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덕이 애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다양한 경험과 환경에 노출시켜서 우리 아이의 적성과 재능을 빨리 발견해 주는 게 가장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저랑 마인드가 비슷하네요. 그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제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예를 들어 아이가 고른 직업이 돈이 안 되는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빠 나 공부가 하고 싶어. 돈이 안 되는 직업 공부가 하고 아니면 싶어. 학문을 골랐는데 막 철학 이런 거야. 근데 너무 좋대요. 그러면 내가 야 그럼 돈이 안 되니 하지 마라라고 아빠가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만약에 능력이 되면 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해라. 생활이 좀 어려운 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아빠가 멋있는 거잖아요. 저는 돈은 거기까지만 벌면 돼요. 아 저는 거기까지만 네. 보니까. 그리고 주식 계좌에 든 거는 급성을 먼저 다. 그러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너 계좌에 모아둔 돈이 있으니 이걸로 좀 보탬이 되라. 학원을 열심히 보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 제가 봤을 때. 네, 그게 훨씬 낫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일단 아빠가 줘야 되잖아. 그러면 아빠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주든 엄마가 주든 뭐 부모는 같은 건데 꼭 아빠가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아빠가 주든 엄마가 주든 그게 줄 수가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아니 어차피 용돈은 주니까 용돈에서 전략을 하든 세뱃돈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용돈을 다달이 안 주고 애들이 철이 들면 목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줄 돈이 있어야 주는 거라니까. 옛날에 그 작고하신 이병철 회장이 이재용한테 그랬대잖아요. 그 이제 아니 이건희한테 어느 날 얼마인지는 까먹었는데 꽤 큰 돈을 주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그래서 돈도 써봐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5만 원씩 용돈을 주면 1년이면 60만 원이잖아요. 어느 날 60만 원을 한 번에 다 주는 거죠. 너 60만 원 다 줄 테니 네가 알아서 1년을 써라. 아 그래야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네. 배우고 그러면 운영하는 법을 어떤 아이는 배우니까. 그거를 은행에 넣어놓고 5만 원씩 빼먹는 애가 있을 것이고 아, 네. 예. 한 달에 몽창 쓰고 엄마한테 떼쓰는 애가 있을 것이고 네. 근데 나는 애들이 그걸로 돈을 불리는 거를 고민하기를 바라는 거죠. 같은 60만 원인데 60만 원 이달에 쓰고 11개월 동안 계속 만 원만 달라 이렇게 징징대는 아이도 있지만 네. 아니면 그거를 내가 딱 정해놓은 돈으로 뽑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주식을 하든 그쵸. 아니면 뭐를 사가지고 뭐를 또 어떻게 만들어서 팔든 네. 그거를 더 다른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서 그렇죠. 내가 그걸 불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스스로 터득하거나 네. 제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벌써 이제 아이들의 특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아이라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목돈을 받았잖아요. 60만 원이 다이소에 가서 뭐 구두약과 구두소를 사와서 아빠 내가 구두를 닦아줄 테니 5천 원씩 주세요. 나도 그렇죠. 예, 그런 내 속으로 아 얘는 장사머리가 있구나 이렇게 내가 파악이 되는 거야. 우리 애는 이런 재능이 있네.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60만 원 다 쓴다. 그러면 아 얘는 답이 없구나. 내가 얘가 폭망할 때를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어떡하겠어요 자식인데. 나도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아 얘는 답이 없구나. 네, 돈을 주면 안 되겠구나. 대신 망할 때를 대비해서 내가 좀 뭔가 좀 나라도 준비해야겠구나. 네. 근데 얘가 장사 재능이 있다. 아, 그러면 쟤는 언젠가는 좀 자기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미천을 내가 좀 준비해 줘야겠구나. 이런 걸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거죠. 맞아. 이런 거는 보면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왜 가끔 왜 손님 중에도 이런 말 하는 분 있어요. 부모님이 뭐가 있는데 안 준다. 네. 아,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이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내가 이미 키우면서 내가 이 아이한테 뭔가 지시해보고 시켜보면서 그쵸, 이미 그 거예요. 사소한 걸로 이미 다 캐치가 되는 거예요. 네. 위에서. 네. 아 이거를 주면 돌릴 수 있는 자. 네. 아니면 이거를 주면 그냥 소멸을 시킬 수 그럼요, 있는 거다. 그럼요. 네. 아니면 이거를 유지는 하는 아이. 네.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걸 일찍 파악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목돈도 차라리 주는 게 낫고. 업무 능력과 같네요. 네. 사소한 걸 시켜봤는데 네. 그거 하나로 아 얘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겠구나. 네, 저는 미리 대비하고 얘가 자식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제 그쵸. 백업 플랜을 세우는 거죠. 얘가 이제 좀 걱정이 된다. 아. 그러면 얘는 내가 좀 관리를 해줘야겠구나. 이럴 수 있고. 그렇죠. 내가 관리할게. 대신 다른 재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돈에 그쵸. 관해서는 재능이 돈에 없지만 관해서는 재능이 네. 없지만. 얘는 다른 길로 풀어야겠구나. 뭐 그런 걸 나름대로 제가 이제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전략을 세우고. 이것도 되게 괜찮네요.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걸로 네. 내가 경제의 흐름을 익히게 해주고 네. 그게 저는 훨씬 더 경제를 스스로 컨트롤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 그 얘기해 주신 게 새로웠어요. 네. 대기업에 들어가도 결국에 나오면 언젠가 나오잖아요. 결국에 내가 또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느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렇죠. 일단 취업도 안. 그리고 저는 그 대기업의 일자리도 로봇에게 아주 빠른 속도로 뺏길 것이다. 네. 로봇의 경쟁이 안 돼요. 로봇을 못 이겨요. 우리는. 근데 아직은 로봇가 난 사실 내 세대에는 생활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직은 흔하진 않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은 있어요. 제가 운전면허 딴 게 20년 훨씬 넘었죠. 네. 근데 자율주행 나오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전기차가 있어요. 전기로 움직이는 그러네. 차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지나고 보면 그렇지만 생각보다 빨리 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원장님 때는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 때는 그냥 아마 면접을 로봇이랑 경쟁해야 됐어요. 면접을 내가 CEO라면 불평불만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졸지도 않는 로봇을 쓰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다 근데. 진짜 슬프다. 네, 어. 저는 그거 인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난 우리 애들한테 일단 로봇은 실수 안 해. 네, 그럼 사람은 실수하죠. 그래서 로봇이 못하는 일을 해. 어. 로봇이 못하는 일. 서비스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네일리스트는 로봇이 대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네일을 잘하는 네일리스트는 난 필요 없다. 근데 나는 얘한테 손을 맡기면 행복해. 그런 네일리스트는 경쟁력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생각 하거든요. 왜냐면 전 말이 모든 거에서 과반수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더 중요해져. 그래서 강남에 스피치 학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뭐 물론 이렇게 사적인 친분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말이 중요하지만 내가 뭐 상사랑 대화할 때, 아랫사람 대화할 때, 친구, 뭐 인간관계 또는 비즈니스, 직업, 뭐 사업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 과반수 이상이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시술을 너무 잘해. 근데 되게 무표정하고 말하는 게 약간 기분 나쁜 말투를 가지고 하면 내가 아무리 예뻐도 이 언니가 싫으면 그럼요. 고객이 될 수 없는데 다른 데 많은데요. 내가 다른 데 많아요. 조금 라인이 흔들리거나 조금 실수를 했어도 되게 웃으면서 친절하고 되게 그쵸. 이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분이면 나는 여기 회원이 되고 싶은 거니까.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투자도 그 AI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어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AI가 알아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시대가 벌써 와 있고 그게 보편화돼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는 사실 고민이 필요 없어요. 주식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한데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직업은 그거예요. 만나서 움직일 수 있는 대화. 네, 당신이 왜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면 투자를 가진 돈에 얼마를 해야 되냐? 언제까지 어떻게 자산을 나눠야 되냐?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실제로 집행하는 건 로봇한테 시키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고르거나 네. 아니면은 이 같은 돈을 어디에 분산 투자했을 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다거나 분석은 그쵸. 사람이 아닌 기계가 더 컴퓨터나 기계가 정확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대화를 하거나 투자할 수 있게 하거나 믿음을 주고 이런 거는 사람의 대화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저의 직업적 포지션이 거기 있다고 보고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로봇이 되면 일자리가 생각보다 는다고 그래요. 줄기보다는. 근데 일자리의 90%가 로봇을 보조하는 일자리예요. 로봇을 제어하는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로봇을 통제하는 일자리. 네, 네. 나머지는 로봇을 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로봇을 보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20년 뒤에 네일샵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손님이 들어오시면 원장님이 어떤 거 원하세요? 그럼 뭐 내일 모임이 있어갖고 네일 케어 받으려고요. 그러면 일반 로봇 직원이 있는 거예요. 네. 아주 민첩하게 해주고 나 그냥 간단하게 로봇을 얘는 예를 들면 10,000원이에요. 시간당. 네. 근데 나는 여기 저기 원장님께 받고 싶어. 뭐 시간당 20만 원. 근데 이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 인간적인 대화를 그러니까 단순한 스킬을 서비스 받는 거에는 값싼 로봇가 하는 거고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건 사람하게 하는데 높은 페이를 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스피치가 중요해지겠네. 네, 저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진 않는데 로봇이 못 주는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페이를 받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리가 있겠네. 왜냐면 경제 흐름이 바뀌면서 직업의 흐름도 바뀌고 그렇죠. 또 이런 산업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사실 뭐 정확도라든가 분석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어떠한 것들은 입력하면 말 그대로 컴퓨터나 그럼 로봇이 네. 할 수 있는 건데 네. 결국에 할 수 없는 거는 로봇은 감정이 없으니까 네.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친절하게 대화를 그쵸. 하거나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라든가 언젠가는 이제 감정을 가진 로봇도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되게 상당수 뒤에 일이라고. 그렇죠. 예, 그거 개발되는 거는 아마 수학 원장님 때보다는 우리 한참 뒤에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 업무를 하는 로봇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근데 되게 빨리 변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럼요. 요 근래. 예, 그럼 내가 만약에 네일샵 원장이면 그런 로봇 3개 빨리 급하게 나 손짓만 필요한 사람이면 딱 집어넣고 자동으로 끝나고. 근데 예를 들면 VIP 손님이 나는 빨리 체력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좀 내가 기분이 꿀꿀한데 이거 좀 풀었으면 좋겠어. 네일을 하면서 로봇가 못 해주는 거죠. 예. 그럼 원장님이 직접 하는데 지금의 2~3배의 페이를 불러도 나는 불가능하지 않아. 왜냐하면 다 로봇인데 사람이 귀해. 혜택을 주는 거죠. 그냥 차가운 로봇에게 값싸게 서비스 받으실래요? 아니면 저는 사실 여기까지 생각 안 했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예를 들었을 때 사실은 모두가 영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변호사님도 상담해보고 이 사건을 잘 맡아줄 것 같아야 비용을 주고 의뢰를 하고 네. 뭐 의사 선생님도 내가 이제 여러 병원에 검사를 해보고 뭐 정말 큰 병이나 대수술 된다면 더 유능하실 것 같거나 수술에 성공적일 것 같은 믿음감을 주는 대화가 돼야 그 의사 선생님께 내가 수술을 해야겠구나 마음에 결심이 서고 네. 아까 말했듯이 저희 내일만 해도 기술이 너무 좋은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이분이 1시간 내내 불편하면 싫은 거죠. 근데 내가 뭐 완벽하진 않아도 그렇다고 어차피 전문직인데 기술이 없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이분보다는 부족하더라도 되게 뭐 친절하고 잘 캐치해주고 소통이 되면 이 선생님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직업을 불문하고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화법은 앞으로 점점 더 스피치가 중요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런 또 기계가 대체하고 이런 걸로 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로봇가 그냥 있는데 로봇에다가 프로그램 익히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건 그렇죠. 로봇한테 예를 들면 이 로봇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 고객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요. 그럼 로봇은 지난주에 따님 생일이셨는데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런 멘트를 할 수 있어요. 저 감정 없는 멘트는 로봇 아니 음성을 인식하면 돼, 내비게이션처럼. 그러면 그런 걸 안 챙기는 직원보다 로봇가 똘똘합니다. 그치? 그러면 나는 뭘 해줄 수 있냐? 너무 슬프다. 네, 뭘 해줄 수 있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정서적인 라포를 형하고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진심으로 그걸 인간이 느끼거든. 로봇은 눈빛을 줄 수 없어. 아무리 로봇이 개발하다. 맞아요. 대화는 눈을 봐야 돼. 네. 그래서 부자들은 그걸 사기 위해서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인간에게 서비스 받을 거라고.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 되게 싫어요. 물론 이렇게 촬영할 때 가끔 카메라를 근데 뭐 대충 일하는 삐지긴 직원은 하지만. 로봇가 훨씬 나아요. 다 내일이 생일이신데 뭐 준비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로봇가 멘트가 못 이겨요. 로봇가 비싸서 못 사. 막 이래. 로봇가 중고차 한 대 값이 되면 가능해져. 네. 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니까. 리스하면 되잖아요. 아 예. 직원들 월급이 200인데 리스비가 150이다. 혹하는데? 네, 막 이래. 할만해요. 할만해요. 생각보다 빨리 대체될 수 있어.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은 긴장하셔야 돼, 내가 봤을 때. 두렵다. 저도 서비스업이니까 긴장하고. 저희 열심히 감정 교류를 해야겠습니다. 네. 고객님들과. 저는 지금도 그래서 인공지능 펀드에 투자하는 걸 안내를 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펀드에 대해서는 그냥 인공지능에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제 대화의 이건 그거예요. 왜 당신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자산에 얼마 정도를 투자하셔야 되는지 결과를 그냥 차가운 로봇가 리포트로 카톡으로 띡 주는 것보다 제가 알려주는 게 더 인간적이잖아요. 결과는 로봇 입에 했어. 네, 냈어요. 대부분의 서비스의 직업은 저는 큐레이터가 일반 된다고. 배치되셨군요. 네, 큐레이터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미술관에 갔는데 그림이 있어요. 그냥 보고 느끼면 돼요. 근데 똑같은 그림인데 일단 이어폰에서 설명만 주면 그림이 잘 보이죠. 네. 잘 보이는데 이왕이면 큐레이터가 직접 내 옆에서 호흡을 하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큐레이터 역할을 제가 한다고 봅니다. 뻥이 있는 것도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그냥 그림 보고 즐기면 돼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본주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 미술관에 갔어요. 그냥 무료로 그림을 보고 만족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돈이 좀 있어. 그러면 이어폰을 뭐 10,000원 주고 빌려서 설명을 들어. 난 돈이 더 많아. 그러면 큐레이터를 사서 직접 옆에 두고 설명을 들어. 세 가지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돼. 각자 고르면 되는 거야.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나는 1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해서 옆에 큐레이터를 딱 두고 1대1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그 큐레이터는 어떤 능력, 일단 외모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 그림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객 응대 능력이 뛰어나야겠죠. 말도 잘해야겠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페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양극화되는 거죠. 완전 직업. 근데 그냥 이어폰과 비슷한 능력을 발휘하는 큐레이터가 잘리겠죠. 이어폰가 잘리겠죠. 너무 슬프다. 안녕하세요. 이 그렇죠. 그룹은 뭐예요? 잘리겠죠. 이렇게. 모든 직업에 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걸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제의 흐름이 바뀌면서 직업군이 바뀌고 네. 산업이 바뀌고 발달됐을 때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적인 그렇죠. 메리트를 먼저 확보해야 돼. 네. 그게 네. 경쟁력이야. 그러려면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하는 게. 근데 공부 잘한다고 자기를 알지 못하고 공부는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아까 그 얘기도 되게 와닿았어요. 대기업에서 결국에는 명태가 너무 빠르니까. 그렇죠. 네. 나는- 50점 나오니까. 난 그때부터 백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다시 뭔가를 배워야 한다.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서 연봉이 높지만 네.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50대 명태에서 내가 50명 올 수 없지 않냐, 네. 100세 시대면. 네. 근데 결국에 일찍부터 뭔가를 힘들게 배웠지만 나머지 세대를 갈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약간 이런 네. 게 저는 공감이 가요. 그래도 대기업 가고 싶다. 나만 이래. 대기업 만드시면 제 맘대로 만드나요? 대표님 원장님 차려갖고 애들 취직시키면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나만 이래. 그럼 원장님이 하시고 저를 거기에 저를 여기 연습해 주셔야 될 것 거기에 같아요. 경제 고문으로 뭐 이런 해주시면 제가 디스카운트한 연봉으로 영원히 힘든 일 아닌데 워낙 물가 비싸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저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는지 오늘 이렇게 받는 이런 오늘의 또 소감은 어떠셨는지 하면서 네. 저희가 엔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서 이렇게 원장님이 얼굴이 낯설진 않았는데 사실 영상 속에서는 좀 이제 좀 더 이렇게 약간 카리스마 있고 좀 근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어리셔서 약간 놀랬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네일을 샵에서 받아본 건 처음인데 그 이렇게 사실 제가 네일 아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일 케어를 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많이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손이 깨끗해야 상대방이 좋아하거든요.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제가 펜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 노출되고. 맞아. 네, 그래서 이런 관리를 받는 거는 저는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주변에도 권하고 싶고.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